조던 필 감독의 신작 노비 도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기대했던 영화인데요. 최근에 이 영화가 북미 개봉 후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조던 필은 지금까지 노블 제외하고 총 2편의 장편을 연출했는데요. 겟아웃 그리고 어스 두 편 모두 국내에서 꽤 사랑을 받았고요. 조던 필 본인도 한국에서의 흥행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죠. 그런 이유로 국내 팬들이 그에게 조동필이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던 필 감독의 영화는 모두 보았습니다. 노브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당연히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3편 중에 노비 제일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던 필의 영화는 가면 갈수록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겟아웃보다는 어스보다는 노비 조금 더 풍성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무튼 노브는 영화광이 만든 영화라는 게 자명해 보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를 보면서 여러 다른 영화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특히 많이 떠오르는 영화는 오즈의 마법사였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즈의 마법사가 회오리로 도로시의 집을 날려버리는 영화라면 노브는 회오리로 오즈의 집에 배설물을 뱉는 영화다. 혹은 오즈의 마법사가 회오리로 인간을 다른 세계로 날려보내는 판타지라면 노브는 회오리로 인간을 집어삼켜 씹어먹는 고어 슬래셔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오제이라는 이름이 오즈의 변주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브는 조던 필의 영화답게 비유와 상징이 상당히 많은 영화로 보였는데요.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의 능력 부족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해내는 것은 어렵겠다라는 주제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포착했던 미약한 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극이라는 접근, 영화를 향한 러브레터로 보이는 이유, 동전과 카메라, 중의적 터치, 머이브리지와 흑인 기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디 이야기에 대한 분석까지 노브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I don't think they take you if you don't look at it. Here comes. 저에게 노브는 아버지를 사망케 한 외계 생명체 진젯킷을 겨냥한 두 남매의 복수극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실제 복수심을 품고 복수를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매는 돈 때문에 진젯킷을 쫓는 것으로 묘사되니까요. 영화에서 돈 이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없죠. 다만 저는 노비 워낙 비유가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들이 벌이는 일련의 행동을 제 나름대로 복수극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 것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노베의 이야기는 현상과 결과만 딱 띄워놓고 보면 오제이와 에메랄드가 아버지를 죽인 진젯킷을 폭파시키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동전이라는 소재를 경유해도 이러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오티스 헤이우드는 진젯킷이 뱉어낸 동전이 눈을 관통하게 되어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끝자락 에메랄드가 진젯킷의 존재를 포착해내는 방법 역시 동전을 넣어 우물사진기를 작동시키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동전으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동전으로 처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가 어떻게 처단이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 노베에서 촬영이라는 것은 진젯킷을 대적할 수 있는 일종의 무기입니다. 우선 남매가 진젯킷의 증거를 포착해 세상에 공개를 하게 되면 돈벌이의 수단도 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는 외계 생명체를 해결하겠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다소 음모론적인 관점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진젯킷은 거대한 힘을 가진 현실 세계의 어떤 세력을 은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악랄한 권력 집단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던 필의 다른 영화 겟아웃의 맥락에 의거해서 본다면 하늘 위에 군림하며 땅에 있는 흑인들을 감시하는 진젯킷은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 눈을 보지 말라는 오제의 대사 또한 의미심장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맥락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촬영이라는 것은 거대 세력의 악행에 대한 고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겠죠. 즉 카메라는 무기인 것이죠. 이 지점에서 잠시 노베에 녹아있는 중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꽤나 마음에 들었는데요. 언급드렸듯 고발의 도구라는 측면에서 카메라는 무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적인 의미를 제가 해석해본 것이고요. 이야기 속에서 촬영의 지배적인 이미지는 돈벌이의 수단이죠. 바이크를 타고 나타난 유명 매체 촬영팀 인원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브는 현 시대의 카메라에 대해 순기능, 역기능을 모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흑인이 백인 인종차별주의자에 대적하는 수단이라는 다소 흑인 중심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에 매몰된 인간을 흑인으로 설정하기도 함으로써 무조건 흑인은 착하고 백인은 나쁘다라는 흑백놀이를 비껴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진제킷 역시 중의성을 띠고 있는데요. 오제이는 진제킷과 대항하는 데 있어 눈을 보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진제킷이 자신이 기르던 말들과 유사한 야생동물적 습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오제이는 촬영장의 말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호전적인 행동을 하는 기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제킷에게 야생동물의 특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던 필은 진제킷에게 조지 오웰의 1984 속 빅브라더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층이라는 아우라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그 권력층을 미물로 격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의 존재라는 측면과 인간 이하라는 측면을 함께 씌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노브는 영화가 어느 한쪽으로만 쏠려 보이지 않게 나름의 균형을 잡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저에게 이것은 마치 이정재 감독의 데뷔작 헌트의 태도를 연상케 했는데요. 왜냐하면 헌트 역시 대립하는 이념의 시대 속에서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는 성숙한 자세를 취하는 영화였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다시 아버지의 복수극이라는 테마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에게 이 복수는 또 다른 의미로도 접근 가능해 보였는데요.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진제킷이 오제이와 에메랄드까지 죽이게 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살해를 넘어 헤이우드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는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매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면면은 헤이우드 집안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죠.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노베에서 헤이우드라는 가문이 꽤나 의미심장하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메랄드가 촬영 스태프들 앞에서 자신들의 말 조련 목장에 대해 소개할 때 머이 브리지의 움직이는 말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이는데요. 머이 브리지는 영화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실존 인물입니다. 1895년 영화 예술이 탄생하기 직전에 연속 사진을 통해 움직임을 부여한 주프락시스코프라는 최초의 영사기를 발명해낸 분이신데요. 에메랄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이 브리지가 촬영한 달리는 말의 기수가 흑인인 거 아시냐? 그분이 우리 헤이우드 집안의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진제킷이 헤이우드의 대를 끊는 것은 비유적 의미에서 영화의 뿌리를 공격하는 양태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제이와 에메랄드가 지켜내는 것은 영화 예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노브는 영화의 시작에 대한 애정을 표명하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남매가 무기로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극이 진행될수록 점점 과거의 형태로 회귀합니다. 처음에는 원격 기능도 탑재된 최첨단의 카메라를 이용하는데요. 진제킷이 출몰하면서 전파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자 촬영 감독 호이스트를 섭외합니다. 그런데 그는 필름 카메라를 이용하죠. 즉 디지털 카메라에서 한 단계 뒤로 돌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요. 결국 에메랄드가 최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우물 사진기입니다. 3장 정도 찍어내는데요. 이 방법은 선명하게 머이 브리지의 활동 사진의 핵심 요소와 유사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브는 영화의 근원에 가닿는 방식을 이용해서 영화를 공격하는 적을 막아내는 영화에 대한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베에서 조금 더 중요한 인물은 머이 브리지라기보다는 흑인 기수일 텐데요. 영화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장면 중 하나인 바이크를 탄 에메랄드와 말을 탄 오제이가 진제킷을 사이에 두고 눈을 맞추는 장면에서 저는 그들이 마치 흑인 기수가 재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브는 머이 브리지의 달리는 말을 SF 장르로 변주한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This dream you're chasing, where you end up at the top of the mountain. It's the one you never wake. 다음은 고디 이야기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베는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 침팬지 고디와 관련된 끔찍한 사건이 중간에 놓여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것을 모두 분석해내는 것은 제 능력 부족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고디 이야기를 보면서 들었던 저의 여러 가지 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고디 이야기는 사실상 진제킷 스토리의 프리퀄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이야기 모두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던 동물이 아웃 오브 컨트롤 되면서 인간을 습격하는 이야기이니까요. 시트콤에 출연하던 고디는 풍선이 터지는 순간 야생 본능이 돌아오게 되고요. 6분 남짓의 공포의 순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껏 잘 조련되고 있는 줄 알았던 침팬지가 인간을 뜯어먹는 상황이 펼쳐지죠. 진제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프는 자신이 진제킷을 조련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먹이로 내어주면 수족관의 돌고래나 물개쇼와 유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실제로 몇 번은 성공했던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어느 순간 그것이 실패하면서 참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노브는 진제킷을 경유한 주된 서사가 있고요. 그것을 예고하는 듯한 고디 이야기라는 유사한 스토리를 다른 층위에 깔아놓은 영화로 보이는 것입니다. 영화가 다층적이고 다의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디가 어린 주프에게 주먹을 내민 장면에 대한 저의 추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프를 공격하기 직전에 손동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마치 주프와 고디가 한 팀이라는 듯 주먹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동반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왜 고디는 주프를 한 팀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조금 악독하게 말씀드리면요. 저에게 어린 주프는 당시의 관객들에게 사실상 고디와 같은 침팬지 취급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시트콤의 가족 구성원들에서 주프는 다소 이질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인 부부와 백인 딸이 있고요. 입양을 한 듯한 동양인 소년 주프가 있는 것이니까요. 당시의 시청자들은 주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곱씹어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주프는 그들에게 침팬지만큼 생경한 풍경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주프는 오제이와 에메랄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 당시 팬이었던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중 어떤 네덜란드 부부가 본인들의 집에서 하루 자는 조건으로 자기에게 5만 달러를 주었다라고요. 제가 보기에 돈을 줄 테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는 발상은 일반적인 셀럽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편하고 친숙한, 나쁘게 말하면 반려동물 같고 만만한 사람에게 하는 행위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팬지와 주프의 주먹 하이파이브는 제가 보기에 너와 나는 같은 대우를 받고 있어 라는 고디의 표현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인종적인 측면으로 더더욱 접근했던 이유는요. 노비 조던 필의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화는 언제나 사회에서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터치가 많았으니까요. 겟아웃에서 백인 아버지는 나도 오바마에게 투표했다라는 불필요한 대사를 하기도 했죠. 롭도 유사합니다. 진재킷과 대결을 펼치는 구성원들은 흑인 3명과 백인 1명인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사망하는 사람은 백인입니다. 또한 에메랄드는 동성애자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롭은 군데군데 사회의 풍광에 대한 신랄한 코멘트가 어려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흐름에서 고디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롭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겟아웃보다는 어스보다는 롭. 그러니까 점점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조동필의 세계. 지금까지 롭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re's a gun.